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 상담 모델, 오늘 세대 전수 모델을 할 차례입니다. 세대 전수 모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서 살펴본 우리 보앤의 입장, 보앤 모델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상관계 이론에 기초한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대상관계는 아마 우리 정신분석 이론과 연결해서 정신분석 이론을 크게 나누면 정통 정신분석 이론으로 이어온 그런 계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프로이드의 딸이었던 안나 프로이드가 시작된 자아, 아, 자아에 대한 개념을 개발시켰던 우리 자아 심리학에 대한 그런 계열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은 정신분석에서 시작했지만 특별히 영국에서 많이 발달이 된 그런 이론입니다. 특별히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기초에서 초아와 원초와 무의식적인 갈등을 여러 가지 불안과 우울증, 심리적인 문제의 기초로 본다면은 이 대상관계 이론은 어릴 때의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아의 기본 욕구는 어머니와의 애착 욕구인데 이때 형성된 이 관계 경험이 일생 동안 좌우하고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어릴 때의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이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활성화되면서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그 오브젝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개념 정의를 필요로 하는데 내적 대상도 있고 외적 대상도 있습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대상은 욕망과 행동의 어떤 초점이 되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상은 인간이 어린 시절에 아기 때는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양육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를 알고 아버지를 알게 되겠죠. 아주 초기 시대에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9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대상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은 아주 타고난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대상 이미지 이거를 그 심리학적 용어로 리프레젠테티브라고 하는데 이 대상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상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대상 표상, 자기 표상, 대상 표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관계 형성을 통하여 맺어진 표상, 리프레젠테티브, 이 표상이 평생에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대상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대상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원가족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자와 관계를 가졌던 이 대상 표상과 또 남편도 아내도 각각의 원가족에 대한 대상 표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부가 서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대상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상 이미지, 대상 표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투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계상 왜곡된 그 이미지 때문에 공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끊임없이 많이 낳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신역동적인 이론에 기초한 학자들은 에커맨이나
보스토르맨이 나지라든지 또 특별히 대상관계는 멜라니 클라인도 있고 마그라 마을러, 설리반 또 그 외에도 이제 마그라 마을러, 위니캇 많은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에 대해서 대상관계 이론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대상관계 이론은 조금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 사고를 많이 하고 조금 개념들이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면서 잘 학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부부 상담 모델도 특별히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원래 부부 상담 모델 이론이 아니었지만 한 개인과 가족, 양육자와의 그런 관계 이론에서 시작해서 부부 상담으로 이렇게 접목이 적용이 되어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상 관계라는 개념에서 볼 때 출생할 때 외부 대상과 관계를 형성한다. 예. 외부 대상과 인간은 관계를 형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대상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애착,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이 애착 관계를 통해서 이 표상, 쉽게 얘기해서 이미지죠. 자기 표상, 자기에 대한 이미지, 대상 표상,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또 애정 요소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한쪽의 부정적 내세가 결혼 생활에 갈등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했는데 내사라는 것은 자기 내면 속에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인트로젝션이라고 합니다. 내사를 내 안에 맺어진 부정적인 내사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어린 아기 때 아기가 많이 울고 있는데 젖을 잘 주지 않는다. 상당히 많이 울고 있는데도 젖을 잘 주지 않는다. 이게 오줌을 싸서 불길하고 힘들고 불편한데도 잘 갈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참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환경이 너무 나를 괴롭힌다. 말을 안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내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만들어진 이런 부정적인 내사가 결국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투사를 하면서 갈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 대상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게 되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으면 그 잘못된 이미지, 대상 표상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상대방을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런 표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에 갈등을 맞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투사적 동일시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것은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내면적인 그런 일들을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타인이 그 역할을 유도해서 하도록 한다. 한 예를 들자면 지배적인 남편과 순종적인 그런 아내의 관계가 이 투사적 동일시를 통하여 병리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주 어머니의 과잉보호나 또는 수동적인 그런 우리 남편 그런 경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 관계가 한 사람의 어떤 과잉보호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런 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조종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힘이 세고 한쪽이 부부간의 힘이 아주 약한 존재라면 내가 당신을 끊임없이 돌봐야 된다. 한편으로 또 나를 돌봐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무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도록 만드는 상대방을
조종하는 힘을 이 투사적 동일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투사라는 개념과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투사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투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열등감이 있으면 그 열등감을 상대방에게 쏩니다. 이 바보 같은 게 그것도 못해. 내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을 상대방에게 쏘면서 상대방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격하는 것, 쏘아버리는 것이 투사라면 투사적 동일시는 내 안에 이런 왜곡되고 병리적인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을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역할이 나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을, 그런 심리적 관계를 이것을 병리적인 연동관계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투사적 동일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이런 지배적인 남편, 순종적인 아내가 끊임없이 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왜곡적인 이미지 안에서 병리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늘 갈등과 투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라고 했는데 분리는 모순된 대상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그런 심리적 기제입니다.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가 대상을 아직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 때 적어도 태어나서 6개월 이내 전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그 엄마의 젖을 주는 엄마가 전체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젖 주는 엄마와 또 자기의 모습, 얼굴에 보이는 엄마가 다른 분리된 존재로 보이는데 내가 필요로 할 때, 배가 고플 때 즉각 젖을 잘 주는 엄마는 굿 mother, 좋은 엄마로 나타나지만은 또 어떤 때는 엄마가 내가 막 한참 울고 있는데도 낫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나쁜 엄마로 각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한 대상을 우리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또 아이가 자라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인격으로 어머니를 볼 수 있을 때는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좋은 엄마, 어떤 때는 나쁜 엄마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분리가 되어서 좋은 엄마, 나쁜 엄마로 이렇게 그 심리적 기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분리된 것이 심할수록 건강한 그런 내면 세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나쁜 엄마, bad mother처럼 이런 이미지가 마음속에 많이 기제로 남아있을수록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투사적인 그런 동일시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이라는 심바이오시스라는 이 공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분화와 반대 개념으로 타인이 없이는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아주 병리적으로 묶여있는 것이죠. 공생. 분리하고 공생은 전혀 분화 분리와 공생은 반대 개념이겠죠. 인간은 분리 독립을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융합이 되어 있다. 또 공생한다. 공생이라는 개념은 융합과 같이 타인이 떨어지면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 없고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린아이는 사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와 공생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하는 과정을 마가렛 말러라는 여성학자는 분리, 공생, 분리, 개별화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 개별화,
이렇게 아동이 아이가 점차적으로 어린 시절에 이제 태어나자마자는 바로 이제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폐 단계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관계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분리개별화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말레의 입장이죠. 이 자폐 단계가 보통 태어나서 한 6개월 이전까지를 자폐 단계로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분리개별화가 일어나는 단계는 6개월에서 이제 한 3세 요 사이에 주로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대상 항상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대상 항상성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엔가 있다, 항상 존재한다. 어머니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금방 돌아올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 대상 항상성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려면 정확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지려면 이 대상 항상성이 이렇게 잘 정착할 때 이제 적어도 1년, 2년 지나면서 대상 항상성이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분리개별화가 잘 이루어지고 어머니하고 잘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개별화, 분리개별화가 잘 된 개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존재로 잘 살아갈 수가 있고 얼마든지 기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이 분리개별화가 건강치 못하고 어릴 때 많이 떨어지고 또 분리불안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이런 공생의 심리에서 건강한 분리개별화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대상관계 투사적 동일시 분리공생 이런 개념들이 대상관계 이론의 어떤 개념들로서 또 이렇게 우리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관계 이론과 부부 문제에서 이렇게 볼 때, 이것을 부부 문제로 가지고 올 때, 인간은 방금 설명한 대로 이제 공생에서 의존, 또 상호 의존, 개별화 이렇게 이제 발전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향성인데, 이 발전 단계를 건강하게 겪어나가면 건강한 어떤 개인이 되어서, 건강한 개인은 부부 생활에서도 이렇게 함께 사는 것과 따로 사는 것, 그러니까 부부로서도 함께 있는 시간과 따로 있는 시간을 개별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겠지만, 공생에서 의존, 상호 의존, 요 개별화를 잘 겪지 못하면 이제 상호 의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착이 되어 있다, 병리적으로 어떤 불안 상태가 많다, 그렇게 하면 자꾸 결혼해도 비슷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의존을 가진 부부가 만나서 계속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끌어당기고 불안하기 때문에 분리되지 못하고 자주 이렇게 전화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가 그렇게 자율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율과 애착과 책임에 관한 갈등은 부부관계에서 계속 진행된다. 예. 그랬죠. 이런 갈등이 건강한 관계에서는 잘 해결될 수 있지만 뭔가 불안한 관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리 내적인 이런 문제는 온 가족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어머니와의 대상 관계, 어머니와의 건강한 분리개별화의 관계 경험이 없다면 결혼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집착하고 붙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는 대상관계에서 상실된 측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를 선택한다. 나에게 없는 심리적인 욕구 대상으로서의 상대방을, 배우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내 영역 안에서 붙들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재경험되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문제에서 보면은 이 서로 다른 대상, 투사적 동일시로 지배적인 사람은 순종적인 그런 사람을 만나고 거리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거리 두기와 또 반대로 또 가까이 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부부 유형, 낭만적인 사람, 또 차가운 이성적인 사람, 부모 같은 배우자, 또 자녀 같은 배우자, 그런 유형, 또 사랑병, 한 사람은 너무 사랑을 갈구하고 한 사람은 또 냉담하고 이런 유형이 서로 투사적 동일시 관계 때문에 만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이것이 다 채워지는 것처럼 아주 이상적으로 잘 만난 것 같았는데 현실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없는 대상을 요구 충족으로 대상을 만났는데 실제에서는 채워주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시험과 문제를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대 전수 모델 대상관계 이론의 치료 기법에서 보면 치료자는 이 공감적 상황, 내담자 부부를 잘 이렇게 맞아주고 마음을 열게 하는 공감적 상황에서 지지적인 환경을,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이 안정된 환경이라는 것이 일반 상담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인데, 이 안정된 환경이라는 것은 아기에게 애착 경험이 부족한 아기에게 충분히 사랑이 많은 따뜻한 어머니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부부 상담에서도 대상관계 이론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과거를 탐색해 본다. 해석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주고 저항을 줄이고 결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자꾸 통찰을 시켜주면서 깨닫게 해준다. 부부의 원가족을 이해하고 원가족에게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통찰과 자기 이해를 정진하며 가계들을 또 이용한다. 특히 프라모라는 학자는 부부의 신뢰관계 형성과 미해결된 문제의 영향에 대해서 가르치고 원가족을 이해하고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통찰과 의식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 한다. 뭐 짧게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대상관계 이론은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어머니 역할과 같은 환경을, 따뜻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그런 원가족과의 갈등 문제를 통찰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재해석해 줌으로써 통찰을 통해서 재해석을 통하여 깨닫게 함으로 오늘 현재의 그 미해결된 문제를 새로운 발전의 성숙의 성장의 그런 과정으로 부부에게 가르치고 또 의식화시키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과정을 전반적으로 요약해 보면 대상관계 이론은 좋은 공감 환경, 어머니 품 안과 같은 그런 지지적인 공감 환경을 만들어주고 원가족에 대하여 탐색하고 부정적인 대상 이미지와 투사적 동일시를 잘 파악해서 그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괴롭히는지 그걸 파악해 보고 또 무의식적인 행동을 해석해서 통찰을 갖도록 해서 저항을 줄여나가고 부부 갈등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비난을 하는 그런 관계를 벗어나서 재구성, 새로운 긍정의 관계로 재구성하고 부부간의 애착 욕구의 표현과 개별화를 잘 이루어가도록 돕는다. 이것이 부부간의 특별히 대상관계의 관점에서 세대 전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현의 입장과 또 대상관계의 입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대하게 돼서 매우 안타깝고 빨리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나마 열심히 또 학업을 나누어서 부부 상담자로서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잘 훈련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